청문위원들이 KBS 공영방송의 수장이 되기 위해서 공영성, 중립성, 공익성, 객관성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후보 자신에 대한 어떤 도덕성, 윤리성, 사실 검증이 좀 없어서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안 주셔가지고요. 후보자한테 직접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자가 지난 2000년 7월부터 9월까지 불과 2개월 동안의 거주지를 3차례나 옮기면서 전입하는 좀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2000년 7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2달 정도 강서구 가양동에 전입신고를 했다가 또 9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는 불과 12일 동안 또 강서구 화곡동 한 빌라에 또 전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9월 18일 이후에는 다시 또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또 전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가 은평구 녹봉동이나 강서구 등촌동 등의 다른 거주지에 전입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비해서 유독 이 당시 전입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 중에 있다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변이 정확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약간의 위장 전입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개월 동안 거주지를 3차례나 옮기는 것이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 좀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솔직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들의 학교 적응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10살 때 아들을 90년대 중반에 모스크바를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갔다 와서 그런 건지 서울에 들어와서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집사람이 아들을 강남에 있는 아들이 적응을 못하니까 강서 지역에 데려가면 조금 애가 낮을까 그래갖고 데리고 갔는데 그 적응하는 학교를 찾다 보니까 열흘 만에 이쪽 저쪽 배정하는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애를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그게 3개월 동안 2개월 동안 3번 결국 강서에 있는 강남에서 강서 중학교를 하나 찾아서 갔는데 그 학교에서도 사실은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다시 제가 원래 다니던 그 중학교로 다시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제가 법을 지키지 못한 거는 맞습니다. 법을 지키지 못한 건 인정하십니까? 예. 물론 아드님의 문제 때문에 사적인 문제라고 보시긴 하는데요. 저 특수 상황인데 그 당시에 제가 사실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들 문제였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약해진 게 사실입니다. 더 묻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자료 제출에 또 약간 문제가 좀 있어서 또 이것도 확인차 물어보겠습니다. 이 1979년 8월부터 1980년 2월까지 중앙대학교 필동병원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면서 사학연금에 가입하시고 정상적으로 연금을 납부하며 퇴직 당시 연금을 수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실이 이 경력사항 누락의 고의성 여부를 서면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경력에 빠져 있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서면질의 답변에서 사무보조직으로 7개월간 일을 한 적이 있었음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사학연금을 납부하는 정식 직원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제 솔직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때 제가 사실은 좀 군대 제대한 다음에 저희 아버님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셔가지고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때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 자신 굉장히 고민을 하고 방황하던 때인데 친지가 병원에서 제가 그때 무슨 의료보험이 시작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에 서류 그거 하는 거 있는데 한번 가서 있으라 그래서 저는 그냥 아르바이트 아닌가 그러고 가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학연금도 내져 있더라고요. 근데 정상적으로 사학연금을 납부하시고 또 퇴직 당시 또 연금을 정상적으로 또 수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연금을 준 건지 그 7개월 동안 몰랐다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요? 7개월 동안 했던 무슨 퇴직금 비슷한 걸 준 건지
그건 사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때 아마 연금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때 연금제도 자체가 불확실할 때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일했던 그 경력을 누락은 하셨었습니다. 아예 죄송합니다. 그 예. 사실은 제가 직업으로 선택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빼놨습니다. 예, 그리고요, 아마 모친 또는 배우자가 가입해 보이는 빅스타 홈 파티스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보니까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세금 그거 하는데. 후보자 모친께서 명의로 2006년에 사업자 등록을 하셨고요. 2006년이요? 예, 기록 그렇게 보내주신 거는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2006년에 그리고 국세청의 소득 금액 증명을 보면 후보자께서 명의로 이 빅스타 홈 파티스 사업자에 등록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본연이 그 조사를 해보니까요. 여기가 이제 건강기능식품, 사무용품, 자동차 용품 등 이렇게 방문 판매를 하는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회원을 가입해서 물품을 구매하고 할인액을 다시 회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볼 때 좀 다단계 업체로 보이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KBS 측에 직접 문의했던 결과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후보자의 모친께서 배우자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운영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좀 모르고 계십니까? 그럼 이 서면 답변은 아니 지금 비스타 홈 파티스는요 2013년 거고 2006년에는 저희 어머님은 거기와 전혀 관련 없는 거고요. 제가 그냥 네. 답변 드려도 예, 그래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홈 파티스는 이게 남의 상표 얘기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네. 히슬러라고 독일 주방제품 회사가 있답니다. 네. 근데 거기서 그 주방제품을 사면 얼마를 할인을 해준답니다. 아마 할인해 주면서 할인할 때 회원 등록을 하는 모양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2013년에 거기서 무슨 냄비를 사면서 아마 회원 등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마치 방문 판매인 것처럼 사업자 등록을 해갖고 32,000 얼마를 종합소득을 신고한 게 나왔는데 이번에 저도 모르고 저희 집사람도 그런 걸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사실 세무서 다 뒤지고 저희 기자들이 다 추적을 해보니까 인천에 있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다단계 업체에 비슷한 겁니다. 다단계. 근데 회원 등록을 시키면 할인하는 금액을 사업자 등록인 것처럼 해가지고 각 사업자한테 돌려가지고 돈을 그렇게 번다고 그럽니다. 후보자 말씀은 위님께서도 이 부분 그런 거에 현혹돼서 그때 그걸 한번 산 것뿐이다. 그냥 125만 원짜리 냄비 하나 샀답니다. 그 할부로. 125만 원짜리. 아니 냄비 세트를 할부로 샀답니다. 할부로. 근데 이제 처음에 일본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후보자가 제출한 서면질 답변에는 그 사업을 운영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또 사업자 등록도 돼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 의혹을 좀 또 그거는 네.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아마 생활비나 버신다고 저하고 우이동에 조그만 차집안 하나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냥 간이 세금 내는 찻집 하나 했는데 그걸 아마 임대 보조금을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혹시 돌아가시면 뛸까봐 며느리 이름으로 해놓은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제가 법을 지키지 못한 거는 맞습니다. 법을 지키지 못한 건 인정하십니까? 예. 물론 아드님의 문제 때문에 사적인 문제라고 보시긴 하는데요. 저 특수 상황인데 그 당시 네. 제가 사실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들 문제였기 때문에 저도 네. 상당히 약해진 게 사실입니다. 예, 더 묻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자료 제출에 또 약간 문제가 좀 있어서 또 이것도 확인차 물어보겠습니다. 이 1979년 8월부터 1980년 2월까지 중앙대학교 필동병원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면서 사학연금에 가입하시고 정상적으로 연금을 납부하며 퇴직 당시 연금을 수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실이 이 경력사항 누락의 고의성 여부를 서면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경력에 빠져 있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예. 우리 서면질의 답변에서 사무보조직으로 7개월간 일을 한 적이 있었음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사학연금을 납부하는 정식 직원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제 솔직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때 제가 사실은 좀 군대 제대한 다음에 저희 아버님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셔가지고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때 네, 그 위장 전입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왜냐면 예. 2개월 동안 거주지를 3차례나 옮기는 것이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 좀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솔직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들의 학교 적응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10살 때 아들을 90년대 중반에 모스크바를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갔다 와서 그런 건지 서울에 들어와서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집사람이 아들을 강남에 있는 아들이 적응을 못하니까 강서 지역에 데려가면 조금 애가 낮을까 그래갖고 데리고 갔는데 그 적응하는 학교를 찾다 보니까 열흘 만에 이쪽 저쪽 뭐 배정하는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애를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그게 3개월 동안 2개월 동안 3번 결국 강서에 있는 강남에서 강서 중학교를 하나 찾아서 갔는데 그 학교에서도 사실은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다시 제가 원래 다니던 그 중학교로 다시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일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 자신 굉장히 고민을 하고 방황하던 때인데 친지가 병원에 그때 무슨 의료보험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에 뭐 서류 그거 하는 거 있는데 한번 가서 있으라 그래서 저는 그냥 아르바이트 아닌가 그러고 가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학연금도 내져 있더라고요. 근데 정상적으로 사학연금을 납부하시고 또 퇴직 당시 또 그 연금을 정상적으로 또 수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연금을 준 건지 네. 그 7개월 동안 몰랐다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요? 7개월 동안 했던 무슨 퇴직금 비슷한 걸 준 건지 그건 사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때 아마 연금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때 연금제도 자체가 불확실할 때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일했던 그 경력을 누락은 하셨었습니다. 아예 죄송합니다. 그 예. 사실은 제가 직업으로 선택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빼놨습니다. 예, 그리고요, 아마 그 모친 또는 그 배우자가 그 가입해 보이는 그 빅스타 홈 파티스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보니까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세금 그거 하는데. 그 후보자 모친께서 명의로 2006년에 사업자 등록을 청문위원들이 KBS 공영방송의 수장이 되기 위해서 공영성, 중립성, 공익성, 객관성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후보 자신에 대한 어떤 도덕성, 윤리성, 사실 검증이 좀 없어서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안 주셔가지고요. 후보자한테 직접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후보자가 지난 2000년 7월부터 9월까지 불과 2개월 동안의 거주지를 3차례나 옮기면서 전입하는 좀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2000년 7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2달 정도 강서구 가양동에 전입신고를 했다가 또 9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는 불과 12일 동안 또 강서구 화곡동 한 빌라에 또 전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9월 18일 이후에는 다시 또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또 전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가 은평구 녹봉동이나
강서구 등촌동 등의 다른 거주지에 전입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뭐 비교적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비해서 유독 이 당시 전입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 중에 있다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답변이 정확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약관을 하셨고요. 2006년이요? 예, 뭐 기록 그렇게 보내주신 거는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2006년에 그리고 국세청의 소득 금액 증명을 보면 후보자께서 명의로 이 빅스타 홈 파티스 사업자에 등록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본연이 그 조사를 해보니까요. 여기가 이제 건강기능식품, 뭐 사무용품, 자동차 용품 등 이렇게 방문 판매를 하는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회원을 가입해서 물품을 구매하고 할인액을 다시 회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볼 때 좀 다단계 업체로 보이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KBS 측에 직접 문의했던 결과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후보자의 모친께서 배우자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운영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본인이 좀 옛날- 모르고 계십니까? 그럼 이 서면 답변은 아니, 지금 비스타 홈 파티스는요, 2013년 거고 2006년에는 저희 어머님은 거기가 전혀 관련 없는 거고요. 제가 그냥 네. 답변 드려도. 예, 그래 주시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홈 파티스는 이게 뭐 남의 상표 얘기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네. 뭐 히슬라라고 독일 주방제품 회사가 있답니다. 네. 근데 거기서 그 주방제품을 사면 얼마를 할인을 해준답니다. 아마 할인해